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취업 한파가 지속될수록 취준생들의 취직하고픈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구직자 2명 중에 1명은 취업만 된다면 연고가 없는 곳에서도 근무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통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고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가면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을 좀 꺼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까 취준생들의 취업에 대한 절박감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절박한 그 마음을 저희 잡정보센터가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오늘도 또 한번 알찬 정보를 구성해봤는데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성공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탈락의 아픔 2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줄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죠. 삼성그룹 공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취준생들의 답답했던 속을 사이다 같이 뻥 뚫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자 위포트의 차재원, 커리어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강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잡정보센터에서 가장 젊은 피라고 할 수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삼성그룹 채용에 대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댓글 참여로 받아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네. 합니다. 취준생들의 궁금증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죠.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댓글 젤리냐 초코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서류 전형 시의 스펙, 그러니까 학교, 학점, 어학, 자격증 등으로 서류 합부를 나누는지 아니면 자소서까지 읽고 서류 합부를 정하는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나이도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몇 살까지 괜찮은지 젊은 졸업생들이 넘치는데 초저스펙의 신분으로 걱정이 매우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좀 송아쌤 의견을 들어볼까요? 이분이 정말 너무너무 취업준비생분들께서 궁금한 점만 쏙쏙 뽑아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네. 오늘 이 댓글만 읽고 방송 접도록 안 돼요. 이것만 보고 말면 네, 다 될 것 같아서 거의 너무너무 정말 똑소리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학점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점은 주로 학점이 낮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최하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요. 이과생, 그러니까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공, 기계, 아니면은 뭐 여타의 뭐 컴공 이런 식으로 전공별로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나눠져 있어요. 그 이제 또 LG그룹 가서 제가 딱딱딱 전공별로 몇 점 커트 이거 말씀드릴 텐데 삼성은 그런 거 없고 3.0 이렇게. 네, 그래서 3.0 이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니 하고 무조건 떨어뜨리는데요. 3.0만 넘으면 일단 데드라인은 네, 통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과생 기준으로 3.3, 3.2 합격생들 수두룩 빽빽. 근데 3.0에서 합격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근데 3.0 합격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문과생 기준으로 3.5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3.5가 근데 합격이구나, 다행이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데드라인.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소서를 주로 보는 기업이고요. 평가 기준, 그럼 자소서는 뭐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다른 거 없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이거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중에서 가장 배점이 낮은 항목은 시사 이슈 관련된 그 항목, 문제의 그 항목,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말도 안 되게 쓰시는 그 항목이 가장 배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삼성
전자 이제 DS 쪽 인사 담당자분들이랑 좀 친해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 담당자분이랑 여기 이제 작가님이 이제 통화라고 하셨는데 통화는 아니고 카톡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되게 울분을 토하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래서 좀 날것에 좀 그런 거라는 거 좀 약간 뭐 비방용까지는 아니지만 좀 날것이라는 걸 열어보니까 네. 이분이 얼마나 화가 좀 많이 나셨는지를 좀 감안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전전기계 화공과 학생들 뭔가 자기 포지션 애매하다 싶으면 죄다 설비 엔지니어 지원하는데 뭐 거기까지 좋은데 설비 엔지니어 지원해놓고 제발 자소서에 공정 엔지니어 얘기 쓰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설비 엔지니어는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를 다루는 것이고 쉽게 말해 기기 고치고 기기 다루고 부품 교체 공정 엔지니어는 공정에 대한 신뢰도, 공정에 대한 설계를 다루는 것이다. 애칭 공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값을 찾고 수율 어떻게 할 것이 데이터 뽑고 하는 것은 공정 엔지니어지 설비 엔지니어가 그것까지 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설비 엔지니어가 최적의 값 좀 그만 찾아다녔으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화나셨네. 화 많이 나셨어요. 지금 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으니까 설비 엔지니어가 근데 이게 설비 엔지니어 지원하시는 그러니까 설비 엔지니어 원래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비인기 직무였거든요. 내가 기계 같은 거나 내가 기름 묻히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화공학 막 지식 외우고 이런 거 아니거든? 막 원래 이러셨거든요. 네. 이게 설비 엔지니어 직무가 인기가 많아진 게 3년 전부터예요. 그때 바짝, 그러니까 워낙 지원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TO도 듣고 하다가 설비 엔지니어 너무 없으니까 3년 전에 우리 엄청 뽑을 거야 이렇게 막 주변에 막 소문을 냈어요. 막 아주대 막 친구들한테 야 너네 후배들한테 가서 이번 설비 엔지니어 왕창 뽑는다고 소문 좀 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엄청 인기가 많아졌었거든요. 그 뒤로 설비 엔지니어를 많이 뽑는 기업은 삼성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죄다 설비 엔지니어 그때부터 인기가 많아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나는 기계 막 기름 묻히고 막 얼굴에 묻히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좋은데 공정 엔지니어와 설비 엔지니어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별 업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7분 넘겼으니 퇴근하도록. 송아 쌤이 거의 독주를 하셔갖고 두 분이 네네네네. 거의 구경꾼처럼 보여주셨는데 말이 길었습니다. 차쿠치님 좀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방송의 어떤 성격 그리고 여기 전문가분들의 포지셔닝을 고려했을 때 오늘 제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가 진짜 가늠이 됩니다. 이미 제가 저희 둘이 할 얘기의 8화를 저분께서 다 하셔갖고 뭘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류의 방송을 보실 정도로 그렇죠. 또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한 정보를 이렇게 들고 오셨다는 건 정말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 뭐 서류에서 어느 정도 커트가 있네, 뭐 어떤 게 유리하네, 불리하네 이런 걸 따지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송아 쌤 말씀처럼 좀 본인이 뭔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이걸 뚫어보려고 하는 대한 어떤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벌어지는 판에 대한 고민만 하지 이걸 실제로 본인 거에 이제 적용을 하는 노력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걸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함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학점적인 면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분명 서류 전형 내 자소서 항목에서 충분히 나를 어필하고 만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저는 좀 역으로 송아 쌤께는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중요도가 다른 것 물론 맞습니다. 시사 항목 같은 경우도 뭐 면접 때 가까운 정도의 질문이라던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는 그 3번 항목 시사 이슈를 담아내는 그 항목에서 본인의 회사 지원 동기에 가까운 최신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통해 가지고 좀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단편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단 좀 더 입체적으로 서류 전형에 대한 작성을 더 해야 된다는 좀 본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당위성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펙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이번에 나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 네. 진원 쌤이 보시기에 삼성에 지원할 때 나이가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취업대학교 쪽하고 저희 정보센터 쪽하고 댓글을 받았는데 200개 정도 달렸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많이 달린 건데 네.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겹치는 것도 있었는데 나이적인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정부가 결론적으로 나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 사기업에다가 이제 권고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것 중에 두 개가 크게 학교랑 나이를 계속 쓰게끔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문화 또는 이제 유교 질서적인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대부분 한 5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남자가 한 27살
여성분들은 한 25살 정도면 그 괜찮은 수준 평균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막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이를 고민하시는 건 맞긴 한데 조금 인사 담당자들도 최근에는 나이가 전반적으로 많아지고 그만큼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나이는 조금 너무 30살 중후반이 아니시다면 조금은 고려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사실 맞죠? 바꿀 수 있는 부분 빨리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코치님이 보시기에는 나이가 중요할지. 예, 뭐 나이가 뭐 너의 합격을 좌우하리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본인이 면접 전형이라던가 이럴 때 분명히 질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딱 스펙을 봤는데 아이고 32살이시네. 최근 3년간은 뭐 하셨나? 질문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검증을 하려고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핸디캡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복원할 수는 없는 영역이니까 나의 어떤 한계를 외적인 면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건 이제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제 합격 사례는 삼성 부문에서는 저는 사실 제가 다뤘던 학생들 중엔 30살 이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귀납적인 것이지 그 이상의 연역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될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34살 신입사원 그리고 바로 위에 주임님 나이가 25 여성 선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 9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배님인데 후배가 9년이 더 지금 어린 나이가 많습니다. 이러면 되게 좀 약간 융합이 된다거나 업무적인 면의 어떤 긴밀한 소통 등에서 약간의 문제도 고려하진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시더라도 나이의 제약은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송아 쌤이 방송 전에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진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같아도 저보다 나이 많은 신입 뽑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씨 이거 좀 해주시겠죠? 뭐 이런 거 싫잖아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데,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일하는 직무자들은 제발 좀 나이 많은 신입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삼성은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부를 쌓고 나면 명예를 쌓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쌓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지원자들 뽑긴 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33살 이상은 정말 너무 훌륭해서 막 이 사람 없으면 막 우리 삼성전자가 안 굴러갈 것 같아. 이러면 뽑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0살 이상은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뽑히는 게 삼성전자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도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주는 기업이고 그런 건 삼성전자밖에 없어. 우리는 이런 기업이야 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고민은 뭐냐면요. 능력 있고 가장 훌륭한 인재가 많이 모이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삼성이나 뭐나 여타한 다른 기업으로 이직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스타트업비의 이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 많이 주고 막 아무 때나 출근하고 막 아무 때나 퇴근하고 막 너가 막 의견 내면 다 받아주고 이런 굵직굵직한 스타트업으로 그 이직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데로나 막 이직할 수 없는 이미 막 가정 있고 막 곧 결혼하고 이미 결혼했고 막 이런 약간 30살 즈음의 신입도 약간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은요. 또 서류 필터링에 관한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아메리칸님, 상반기에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같은 사업부에 지원이 한다면 필터링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삼성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좀 진원 쌤께서 답변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 두 가지 나눠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사업부 지원 시에는 전혀 필터링이 없다. 그 이유는 실제 뭐 인턴을 전환을 합격을 했는데 그때 퇴사했어요. 더 다른 꿈이 있어서. 근데 네. 다시 한번 공채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필터링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뭐 이걸 강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직무를 바꿔서 지원할 경우에 이게 필터링이 되는지 또는 직무 바꿔서 지원할 경우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저도 인사 담당자들 좀 확인을 해보면 그 최근에 어쨌든 지금 신입이잖아요. 신입은 충분히 직무를 고려해보고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회 초년병이 직무를 선택할 때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연관성만 잘 설명을 하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막 TO를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너무 쉬운 곳을 가려고 하다 보니 그게 기준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 자신의 목소리는 듣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대부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필터링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차 코치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우리 송 선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만약에 필터링이었다면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필터링이니까 한 번 지원한 거 놓치지 말고 계속 지원하세요라고 저희가 가이드 드렸겠죠. 다만 이제 이런 카더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면접을 다녀오신 분들의 한탄 섞인 후기가 있었기에 이런 카더라가 생긴 겁니다. 면접장에 갔더니 왜 이번엔 지난번에 쓴데 안 썼다고 저한테 압박했어요. 라고 후기를 남기는 거 보고 이제 악플을 하는 거예요. 저런 세상에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야 이거 옮기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힘든 겁니다. 적어도 면접 답변에 대해 논리가 있는 거고요. 본인만의 회사 선택 기준, 본인의 어떤 직무 어떤 선택의 기준을 밝혀주시면서 답변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류의 어두움을 좀 극복하실 수 있는 것이라서 글쎄요. 뭐 어쨌든 그런 필터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 분의 의견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만약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력에 관한 댓글을 보면 타 회사의 인턴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라고 마우스패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송아 쌤 어떻게 보시나요? 경력에 관한 댓글이요. 네. 네. 타 회사의 인턴 경험이 혹시 도움이 될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서류 기준은요. 인턴 경험이 이력서상에서는 가점이 아예 없고요. 자소서상에서 인턴 경험을 잘 녹여서 뭔가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직무 역량으로 비춰지면 그게 자소서상에서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회사고 자회사고 간에 인턴 경험, 자격증, 뭐 그 외에 여타 뭐 어학 점수가 그 기준점 이상인 것들, 뭐 학점이 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나게 높다, 뭐 이런 것들 다 가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물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이 뭐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5다 이과생 기준으로 그러면 뭐 당연히 3.0보다야 점수가 높겠죠. 이런 게 아니라 막 이공계생인데 4.0 뭐 이렇다고 뭐 엄청 막 높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나 이력서는 가점이 아예 없다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경력에 딱 썼다고 가점이 바로 붙는 건 아니고 네, 자소서에 본인이 어떻게 좀 네, 녹이느냐, 어떻게 녹이냐. 이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으로 이제 김자민님 사회 이슈 등의 질문이 자소서에 있는 경우에 전공이나 직무에 관련된 이슈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묻고 있는데 차 코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갑작스럽게 들어갑니다. 네.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이 질문 올 줄 알았고요. 일단은 그냥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망만 적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이슈를 보고 잘 될 듯 기대됨, 우려됨, 시계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손절. 그렇죠. 손절.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느낀 점을 본인의 생각이 아닌 소위 특정 권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트렌드를 그대로 그러니까 뭐 김난도 교수님 책 같은 거 거기 있는 거 그냥 뭐 용어 C 뭐 C는 뭐 congratulation 그럼 그 C를 그냥 긁어다가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어원풀이 하시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언택트를 적는 경우겠죠. 컨택트에 부전접두사 un택트 뭐 이렇게 막 적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무슨 두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그 지원 회사와 혹은 그 업종과 업계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이슈라면 이 안에서 삼성의 그 계열사의 구성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지켜봐야 하는지 등의 견해가 최소 3문장 이상은 글의 후반부에는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 이슈 자체를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이슈 자체를 적을 때에도 좀 뭔가 특정 어떤 정치색을 드러낸다거나 본인의 어떤 생각이 일당백으로 다 맞다는 식으로 치부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보면
직무 지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인데 네. 상반기에는 CIM, 하반기에는 DS 부문을 쓸 예정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 분야가 달라지면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진원 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같은 계열사 안에서는 그것들이 좀 보여질 수 있고, 근데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다른 회사 간에는 그것들이 굳이 카운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어쨌든 그 같은 사업군 내에서는 HR 시스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히스토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왜 CIM에서 DS 부문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한 3-4가지 정도 답변의 근거를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직무 역량이 중요하긴 한데 그 삼성에서 묻는 것도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은 뭐 존경하는 인물까지 포함해서 한 7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에세이 4개에다가 3가지 항목이 추가돼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에세이인 4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공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 삼성의 고민은 뭐냐고 봤을 때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소위 1등의 고민은 조금 남달라야 됩니다. 1등의 고민은 맡은 바 직무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직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끌어갈 수 있는지 좀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한 거죠. 그로 봤을 때 지금 DS 부분에 내가 직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좀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부분 기여할 수 있는지, 소위 1등의 고민에 어떠한 점들을 더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댓글 살펴보면요. 아프록님이 전자공학과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메모리와 파운더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세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송아 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이 반영된 거라서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말할게요. 그러니까 말 잘 못하면 메모리 쓰시고 말 조금 잘하면 LS나 파운더리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메모리는 냅다 말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데 LS나 LSI나 파운더리는 여러분이 영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SI는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기술을 여러분들께서 생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부서 혹은 뭐 다 같이 만든 설계 도면이라든지 기술을 직접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회사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여러분이 직접 가서 영업을 하실 일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꽤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에 강점이 있다. 그게 영어여도 좋고요. 영어가 아니라 뭐 중국어든 뭐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쓰시면 아주 강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영업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국어 강점이 있거나 혹은 나는 사람들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이런 좀 말하자면 영업 마인드, 마케팅 마인드 혹은 외국어 능력 이러면 LSI. 그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파운더리는 가불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약간 파운더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내에서 LSI 사업부 혹은 다른 회사들에게 약간 우리 회사한테 생산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영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업이 아니더라도 협업, 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약간의 좀 말하자면 협업부서?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업 그리고 약간 말하자면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잘 듣고 이해해서 그대로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니까 협조를 잘하는 그리고 좀 말을 좀 예쁘게 잘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 메모리는 뭐 그런 능력은 어느 회사나 다 있어야겠지만 그런 거가 딱히 없고 그냥 저는 냅다 생산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이러면 메모리 사업부. 성향이 좀 이렇게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업무 특성에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영업 네. 능력에 따라서 말을 좀 잘하시면 파운더리 혹은 LSI 쓸고 네. 말재주가 없으면 메모리를 쓰라고 없다면이란 말재주가 그것도 조금 부족하면 네. 그거보다 메모리를 다른 역량이 있다면 쓰라고 하셨는데 네네. 좀 차코치님 동의하십니까? 표정이 되게 아니요. 뭐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일단은 그 적절한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으시다면 전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G사트 문제집을 사셔서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좀 다른 지원자보다 열위에 있다. 그러면 메모리 사업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나 LSI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더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 정도 방송 보실 정도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송아 쌤은 이제 업무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고 차코치님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진원 쌤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 저도 딱 기준을 뭔가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네. 일단은 기준 첫 번째는 회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 아니면 사실 LS 사업부가 뭐 하는 곳인지 파운드리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최근에 이제 그 직무 기술서를 채용 공고 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직무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소위 사업부 간에 어떤 점들 차이점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하셨던 경험들에서 또는 하셨던 프로젝트 등에서 내가 기획 역할에 잘 맞았는지 또는 그 내부 프로세스적으로 내가 잘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좀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기획 역할이 조금 잘 맞았다고 한다면 파운드리 쪽이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잘 말씀하셨지만 파운드리는 지금 다양한 고객군의 니즈를 이해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맡은 바 업무를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고도화된 역량이 필요한 거죠. 고객을 이해하고 뭔가를 기획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지속적인 한 가지를 깊게 파는 뭔가 영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깊숙이 팔 수 있는 연구가 좀 잘 맞다고 한다면 메모리 쪽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성장성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고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맹추격하고 있다는데 메모리 좀 뭐 괜찮냐, 아니면 좀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외부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봤을 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많이 지금 R&D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보다는 조금 물론 이제 삼성이 잘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 성장세로 보자면 파운드리보다는 조금 이제 전망이 어두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그거 다르게 이제 단가 경쟁도 하지 않고 정말 이 팹리스, 소위 이제 칩만 이제 설계하는 곳들이 맡길 곳이 없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몰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충분히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혁신적인 투자 또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가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댓글은 지훈 씨,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차코치님이 답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아요.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니까요. 이 방송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긴 설명도 물론 좋지만 깔끔하게 설명드리자면 온 오프라인 상에서 반도체 8대 공정 교육을 한번 받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이제 화공 계열의 전공자시라면 굳이 그런 교육을 또 별도로 듣는 것보단 실제 현업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전공 과목 중 어떤 면과 맞닿아 있는지 프로젝트적으로 준비해 주는 것과 용어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 전형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특징을 고려했을 땐 이제 PT 면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던가 수학적인 어떤 사고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별도로 또 요구가 됩니다. 깔끔하죠? 네. 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또 해주셔서 바로 다음 댓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워너비님, 자 DS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 중에 어떤 사업부가 가장 채용을 많이 할까요? 송아 쌤 좀 속 시원하게 이번 하반기에 이 직무를 좀 주목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DS를 제외하고 많이 채용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나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나는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가 궁금한 게, 이게 문과생일 거예요. 아. 이게가 아니고 이분은 아마 문과생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DS와 DS가 아닌 회사로 약간 이분화가 되어 있어서 되게 약간 분위기 자체가 경쟁하는 분위기예요. 경쟁하는 분위기라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제조 회사는 영업이익이 8%만 나면 진짜 잘하는 건데 DS가 30%가 나거든요.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DS 말고 많이 뽑는 부서가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 길을 가렵니다. 저 DS밖에 잘 모르겠어요. 많이 뽑는 부서. 그래서 DS만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혹시 네. 차코치님이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뭐 이런 류의 질문의 답변은 너무나 정확한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구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많이 뽑는다와 회사가 생각하는 많이 뽑는다의 어떤 갭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쉽게 비유해서 문과로 비유하자면 뭐 홈쇼핑 MDTO가 15명이면 진짜 많이 뽑는 건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15명을 많이 뽑았다고 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고 하니 지금 DS 부분에서 수백 명 단위로 채용을 한다 해도 어떤 구직자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안 뽑고 당연한 기준이라면 다른 직군, 이를테면 뭐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인력을 뭐 한 30명 가까이 뽑았다. 그 나름 많이 뽑는 건데요. 신입공채 치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적은 거죠. 따라서 우리 IT 워너비님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두 자릿수 이상만 채용돼도 뭐 제가 뭐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채용에는 고민 말고 과감하게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본인의 다양한 취업 전선 지원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송하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시 반쯤 됐으니까 아, 이 방송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겠지 하고 끈 사람들은 이제 못 듣도록 내가 이제 티오를 알려줘야지. 갖고 노시네요, 아주. 아니 갖고 노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방송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티오를 알려드리려고. 티오를,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문과생들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건 사실이고 저는 그런 와중에 최대한 문과생들도 취업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티오를 줄인 건 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삼성전자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어디든 이런 제조회사들이 영업 마케팅을 점점 전공 무관이라고 뽑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착각을 한단 말이지. 아, 영업 마케팅이 전공 무관이라는 것은 국사학과나 막 철학과도 막 뽑으니까 막 써라인가요?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영업 마케팅에서 전공 무관이라는 것은 이공계생도 영업 마케팅에서 뽑겠다라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 그러면 이제 문과생은 영업 마케팅도 쓰지 말고 집에서 치킨이나 튀겨라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지원자 분들께서는 반도체 8대 공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반도체 무슨 연구소 뭐 이런데 뭐 잘 들어가 보면 무슨 인강 이런 거 저 거기랑 전혀 상관없고 뭐 제가 뭐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고 3만 원, 6만 원이면 반도체 8대 공정 이런 거 다 있더만. 그리고 그런 거는 저는 예체능 전공자예요. 근데 내가 들어도 대충 이해가 가게 잘 해놨더만. 그리고 화공 이런 분들도 반도체 잘 몰라요. 전혀 알못이더만. 그러니까 다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영업 마케팅 지원자들은 저는 막 제가 막 파리바게트에서 막 팔았는데 막 매출이 올랐고 이딴 거 쓰지 마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기술, LSI 기술 이런 거 잘 팔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시고 뭐 CIM 뭐 전사직속 쓰시더라도 앞으로 가전 같은 거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 시장 이렇게 뚫어봅시다. 인도를 공부해서 쓰시든지 베트남을 공부해서 쓰시든지 아프리카를 공부해서 쓰시든지 제가 말했잖아요. 베트남, 아프리카, 인도 여기가 이제 주력 시장이라니까요. 여기대로 공부해서 쓰세요. 파리바게트기 좀 그만 쓰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만 해드릴게요. 영업 마케팅 아니면 별로 뽑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DS로 넘어갈게요. 제가 DS밖에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DS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DS밖에 많이 뽑은 데가 없으니까. 일단 이제 TO가 이제 어제 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사업팀이랑 전장 사업팀은 안 뽑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ED는 이미 중국한테 넘어갔고 전장 사업팀은 자동차가 휘청휘청하니까 안 뽑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일단 화성평택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이거 많이 쓴다는 데 없고 이래서 좀 간과하시고 하시는데 화성평택 같은 경우에는 신설 공장인데 그리고 막 신설이면 막 왠지 막 설계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막 설계가 안 됐을 것 같고 막 공장에 막 설비가 뭔가 안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설계 막 엄청 지원하시거든요. 근데 신설 공장일수록 설계 TO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신설 공장일수록 공정 셋업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 TO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쪽이 아니라 내가 학점 조금 낮은 공정 단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화성평택 쪽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설비 아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설비 엔지니어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 냅다 설비 지원하시는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 TO가 기계 50이에요. 설비는 말 그대로 기계 다루는 직무거든요. 기계과 50이고 나머지 전공이 TO를 남은 50%에서
뭐 이거를 30, 30, 30씩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30, 30 하면 화공, 전전 그리고 기타 직무가 나머지 30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생산 산공만 뽑습니다. 산업공학과만 뽑는데 컴공과 중에 코딩 더럽게 못한다. 그리고 통계과인데 통계 엄청 잘한다는 문과생 기준으로 그런 분들은 생산관리 노려보셔도 좋아요. 네. 그다음에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해요. 그다음에 SWG군은 냅다 많이 뽑으니까 SWG군 코딩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써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오늘 좀 화나셔서 오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중요해서 너무 얘기하는 많이 거예요. 알려주고 중요해가지고. 싶어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마지막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던 파레님, 삼성전자 면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여쭤보고 있는데 진원쌤이 좀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 네. 삼성은 작년에 지금 대학교를 보니까 58개 대학교가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 이상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적으로는 삼성이 조금 더 많이 뽑고 있으니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부분 집중해야 되고 이런 질문 되게 좋습니다. 면접 때 어떤 거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네. 되게 좋은 질문 같고 다른 것들은 이제 잘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전공 기초 역량에 좀 중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또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반도체 부분에서 잘 기여할 수 있는지 또는 CIM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기초 역량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셔야 돼요. 삼성은 지금 이력서 부분에도 삼성 전공 들은 것들 많이 쓰게끔 되어 있고 4번 항목도 전공과 연계해서 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직무에서 얼마나 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교육으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내가 배운 전공 역량이 어떻게 하면 삼성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금 원초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도 뭐 면접 때 좀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10초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PT 답변 시 논리를 잘 갖추자. 그리고 모르면 면접관이 충분히 설명을 먼저 해주십니다. 문제 배경까지. 그러니까 그 배경에 맞게 답변을 잘 꾸려주시고요.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겁니다. 아프죠? 아픈 질문이 많을 걸 맞게 나에게 어떤 질문이 약점으로 다가올지 그 약점에 대한 질문들 만회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죠. 베스트 댓글을 한번 뽑아볼 텐데 오늘은 어떤 분이 뽑아주셔야 할지. 차 오늘 코치님? 네. 가장 많은 지분을 발휘하시는 네. 송환 송환 선생님께서 쌤이 하시는 게 혹시 좋지 않을까 뽑아주시겠어요? 싶습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댓글 남겨주신 분 뽑았으면 좋겠어요. 젤리냐 초코냐? 초코냐님이요. 네, 젤리냐 초코냐님 그분이 좀 핵심적으로 많이 네. 물어봤겠죠. 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젤리냐 쪼꼬냐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 세 분 네, 이 세 분의 신의 한 수 한번 듣고 마무리해야죠. 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쌤 신의 한 수 짧게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가서는 아무 질문이나 막 하셔도 되는데 박람회 가서는 아무 질문이나 막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강렬합니다. 그다음 진원쌤 신의 한 수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성은 150군데 채용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보시고 개별 질문 하셔가지고 원하는 답변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차 코치님. 예, 서류만 대비하지 말고 인적성도 대비하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 다 좀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위포트의 차재원,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트러스트원 송진원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2부에서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큰거봐, 오늘 미세먼지 어때? 현재 미세먼지 지수는 조음입니다. 안정부 깜빡했다. 잠깐! 자전거 안정부만 가능하고 됐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비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대림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으로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자동차 운전면허 및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소지자로 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가 능숙한 분을 우대하며 직무는 사무보조 및 분양관리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이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 이상이고 차량 유지비와 중식이 별도 제공되며 접수 마감일은 9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13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에 대해서, 금요일인 14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접수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찬수 쌤 요즘 이제 하반기 공채가 계속 열리고 있어서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사 NCS 직무 채용 관련돼서 채용 설계하고 하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학생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거를 이렇게 요구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의 도움이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찬수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스 기업은 어디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티타늄 소재 의료기기를 만드는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티타늄 소재인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그 티타늄 소재를 바탕으로 치아 교정용 초정밀 나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골절 치료용 판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치과 및 구강외과 넘어서 성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용 골절 교정 및 고정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 등 세계 70여 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치아 교정용 나사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의료용 나사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대표적인 걸로는 인체 삽입용 나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치아 교정이라든지 할 때 그 나사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것들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뼈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거나 고정할 때 사용하는 나사들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 초정밀 나사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작은 제품이지만 수술할 거나 뭐 다른 데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 그리고 골절용 판과 나사 부품을 국산화시킨 거를 보니까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 또 남다르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은 1999년에 제일 무역 상사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91년에 지금의 상호명인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으로 바뀌었고요. 2001년에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산 골접합용 나사로 국제 규격 시험 검사의 성적서를 취득합니다. 2002년에는 부설 제일의용공학연구소를 설립했고요. ISO 9001 등 그 외 2가지의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03년에는 신개발 수출 유망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국산 골접합용 나사가 FDA 이해 승인이 됐고 골접합용 판 및 나사가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이 됩니다. 2005년에는 의료용 스크류 특허 등록을 하게 되고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도 선정이 되는데요. 3년 뒤인 2008년에는 치과 교정용 고정장치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수출 500만 불의 탑도 수상하게 되는데요. 2013년과 14년에는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등 지금까지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내 재원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은 기업,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인가요? 네, 매출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181억 7,86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23억 2,200만 원입니다. 그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년 연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계속 이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10%의 임금 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또 꾸준히 해온 기업이니만큼 연봉을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의 연봉은 어느 수준인가요? 네, 연봉은 대졸 신입 초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약 3,4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복지가 꼬리 질문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복지도 그쵸. 어떤가요? 복지 중요하죠. 제가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복지 제도 말고 이 회사만의 특색이 있는 복지 제도만을 우선 설명드릴게요. 네. 2013년도부터 현재 연 24일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매월 2주차에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요일이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요병 극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경영 성과를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은 근속 3년차 임직원들 대상으로 가족 동반 해외여행 비용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 회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크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직원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보상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나 중견 기업에 취업한 신규 입사자가 3년 근속했을 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도 기업이 꾸준히 가입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하고 가정이랑 회사가 양립 가능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꾸준히 고민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복지가 정말 강력 추천하실 만큼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뭐 사내 재원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매출액이나 연봉도 훌륭하고 여기에 복지까지 실망시키는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면서 더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채용 전형을 바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은 현재 국내 해외 영업과 의료기기 개발, 품질 관리, 제품 채권 관리에서 신입에서 경력까지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마감일이 9월 14일 자정까지 서류 전형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선착순 서류 접수 및 선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회사 사이트 또는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조금 빠르게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바로 채용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기업들과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절차인 것 같은데 입사 지원 시 서류 작성할 때 좀 꿀팁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원자분들은 회사 사이트라든지 채용 사이트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우대사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걸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입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포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거의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 잘 기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행한 직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한 역할은 어떤 거고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나요? 네, 인재상은 아무래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커가는 회사다 보니까 뭔가 직무에 대한 목표 의식, 그다음에 뭐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팀워크를 발휘하는 인재 이런 사람들을 인재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인재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인재상을 잘 정리해서 본인과 어떤 부분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찬수쌤한테 꿀팁을 들어보고 있는데 면접에 대해서도 좀 팁을 전해주시죠. 이제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접 절차를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실무 팀장급, 그다음에 실무 부서장급 이렇게 3명으로 구성돼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한다라고 하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너와 1대1 인터뷰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입사한 다음에 어떤 뭐 역량을 기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세로 근무에 임할 건지 이런 태도 중심으로 질문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찬수쌤 이어서 지원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있다면 해주시죠. 뭐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원자분들이 하는 실수가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해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사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 입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본인이 회사에 기여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뭐 입사 지원서라든지 면접에서 이렇게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면접을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접 질문과는 엉뚱한 그냥 맞아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답변하기 급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듣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수쌤 마지막으로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수한 복지 제공으로 워라밸,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워라밸이 좀 가능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 융합 기술 개발 사업에 이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기업이 환자 맞춤형 의수 개발에 도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 출시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서 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 신소재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기업 제일 메디칼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샘 캐스터 추천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추천하겠죠? 오늘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복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주 4일 근무도 할 수 있고 월요병도 극복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의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채용이 9월 14일까지긴 하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채용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샘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잡소리꾼이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이어서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